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IB 커리큘럼 실천 중심 시리즈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부모와의 소통 전략, 즉 IB 교육을 학부모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신뢰와 협력을 끌어내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왜 학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가요? IB PYP 교육의 핵심은 전체적인 성장입니다. 학생 한 명을 둘러싼 교사, 가정, 공동체의 연결이 탄탄할수록 그 학생의 성장은 훨씬 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왜 교과서를 안 쓰나요? 아니, 성적은 어떻게 확인하죠? 저희 아이한테 물어봐도 도대체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대요. 이렇게 컴플레인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철학에 기반한 소통 전략이 필요합니다. IB 교육을 이야기하면 가끔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IB요? 뭔가 좋은 거라긴 하던데 솔직히 좀 어렵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IB는 처음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IB를 설명할 때에는 전문 용어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쉽고 친근한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중심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또 개념 중심 너무 어렵고 단순한 지식 암기보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이제 제일 어려운 그런 개념이긴 한데 이게 선생님들한테도 좀 어려우시긴 한데 초학문적 접근을 여러 과목을 하나의 큰 주제로 연결해서 배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행동 중심이라는 그런 개념을 배운 걸 실천하고 주변과 나누는 태도를 기르는 걸 목표로 해요. 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학부모님들도 그런 거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이 설명 방법은요. 학부모 연수, 상담, 가정통신문 어디에든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설명일 때 상담 자리에서 또는 가정통신문 문구를 쓰실 때 이렇게 쉽게 풀어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소통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B 학교가 학부모님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세 가지 기본 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소통입니다. 주기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만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정보의 전달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전문 용어 혹은 복잡한 문장은 피하고 쉽게, 명확하게를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감과 신뢰 쌓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서적 연결입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신뢰를 쌓아야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학교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잡으면 IB 교육 이야기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학부모님들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학부모와 소통할 때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소통 방법이죠. 가정통신문이나 안내 자료를 활용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EOI 시작 전에는 단원 개요를 담은 안내지를 보내세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런 주제를 다룰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또 탐구 중간에는 간단한 중간 진행 보고서를 보내면 좋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이런 탐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학부모님들과 공유해 보는 거죠. EOI가 끝난 후에는 학습 결과 피드백 요약지를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이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단원 주제와 중심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탐구 질문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세 번째, 수업 중 주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번째, 또 가정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보고, 아니면 학생 행동이나 실천 사례를 한번 그 예시에 대해서 담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따뜻하게 담아내면 학부모님들도 수업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십니다. 또 선생님들의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연 1, 2회 정도 학부모 워크숍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POI 전체의 구성을 소개해 보고요. 또 IB의 핵심 개념과 평가 방식을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 사용한 루브릭이나 학생 활동 사례를 보여주시고요. 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이야기해 보면 정말 좋습니다. 이때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꿀팁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작품이나 포스터를 교실이나 복도에 전시해 두시면 좋고요. 또 수업이나 행동 실천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보여주시거나 또 학부모 참여 코너를 만들어서 질문에 카드 적기, 느낀 점 나누기와 같은 활동을 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부모가 직접 학교 문화를 체험하는 또 그런 경험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이나 메시지 소통을 통해 더욱 깊은 연결을 만드세요. 중요한 건요, 이걸 못했다 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루브릭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은 3단계 수준입니다. 다음 수준으로 가려면 이런 행동이나 이런 면에서 사고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면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의 성장을 더 이렇게 신뢰하시게 되고 지지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점수 중심의 피드백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피드백이라는 거, 이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학부모님께 어떻게 평가 루브릭을 소개하면 좋을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루브릭을 막 전문 용어로 설명하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시면 참 좋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학생이 자원과 공존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탐구했습니다. 평가는 단순히 외운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배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확장해 나갔는지를 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루브릭 4단계 중에서 우리 자녀가 현재 어디쯤 위치했는지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순이는 3단계 수준입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개념을 잘 적용하고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평가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과 소통할 때도 학생들의 실천 활동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녀가 실천한 활동 사진이나 짧은 설명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순이는 물 절약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했어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실천 활동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하루에 물 아껴 쓰기 3가지 방법 실천하기 등 같은 걸요. 이처럼 실천 체크리스트나 실천 일지를 가정용 템플릿으로 만들어 제공하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행동 루브릭을 학부모와 함께 공유하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이런 수준에 와 있구나를 같이 확인해 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가정에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스터, 짧은 영상, 포트폴리오와 같은 시각 자료를 함께 보여주면 훨씬 더 쉽게 전달이 됩니다. 학부모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시험이 없나요? 다른 학교 시험 많이 보던데 여기 시험이 없나 봐요. 이때 선생님들께서는 IB에서는 단순한 시험보다 탐구와 발표 그리고 행동을 통해 개념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 성적은 어떻게 나오나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선생님들은 평가 루브릭을 통해 아이의 개념 이해와 적용력을 종합적으로 한번 봅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학부모님들이 왜 교과서를 안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선생님들께서 IB는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대신에 실제 삶과 연결된 주제를 중심으로 배우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요, 방어적으로 답하는 것보다 설명해주고 공감하는 톤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 방침이니까요, 이렇게 딱 끊지 말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친절하게 풀어주시면 학부모님들도 훨씬 더 잘 이해하시고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실습도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 질문을 기준으로 우리 학교 또는 우리 반에 딱 맞는 소통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번 단원의 주제와 중심 개념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탐구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나요?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요? 학부모가 가정에서 연결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행동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줬나요? 이 내용을 하나의 그냥 페이퍼로 정리를 하면 학부모님들께 단원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원 학부모 안내지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통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번 설명하고 가정통신문 한 장 보내고 끝내는 걸로는 IB 교육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전체, 교사 전체가 같은 언어로, 같은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부모님들도 이 학교는 정말 아이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교육을 하고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신뢰하고 IB 교육과정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사 간 공유 문장을 한번 정리해 두세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식보다 사고력과 실천에 중심을 둡니다. 라는 문장을 학교 전체가 함께 쓰게 하는 것이에요. 또 학교 차원의 소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학부모 안내 자료, 상담할 때 사용하는 설명 문구 등을 학교 전체에서 통일하게 하는 거죠. 신규 교사에게 소통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운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IB를 설명합니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IB 문화가 잘 정착된 학교는요,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공동 성장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아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학교도 가정도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이처럼 IB 교육은 학부모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입니다. 어렵게 들리는 IB 개념을 쉽고 친근한 언어로 풀어 설명해야 합니다. POI, UOI 기반 안내자료, 루브릭, 학생 행동 사례와 같은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통이 훨씬 더 효과적이 됩니다. 소통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학교 문화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IB 리더십과 학교 문화 구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팀 기반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문화를 만들기, 회의와 공동체 활동 안에서 IB 언어를 자연스럽게 퍼뜨리기, 코디네이터와 리더십 팀이 어떻게 IB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 때까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